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그 AI 버블론도 그렇고 1년 반 전에 서병수 위원님이 엔비디아 100달러 막 넘어섰을 때 200달러 오기 전에 안 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주식을 팔았던 분들이 전통적인 경제학자,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의 대가들, 그러니까 신경제에서 안 맞는 거고, 그 요즘에도 보면 이제 경제학 교수님들이 유튜브 많이 하시면서 뭐 버블이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아, 이거 확실히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있으니 새로운 프레임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다만 어떤 분들은 또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2020년, 21년 저금리 시절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느냐. 그때만 해도 뭐 NFT, 메타버스 뭐 다 될 것 같았는데,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네. 저는 이걸로 말씀드려요. MZ 세대들이 경제 활동으로 편입을 하고 자리를 잡고 안착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밀레니얼의 그 끝자락에 계시는 분들이 한 5, 6년 차, 7년 차인데 그분들이 조금 더 됐고 그분들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세대적 변화의 갈등이 큰 젠지들도 이제 막 경제 활동으로 진입하는 시기. 그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 돌아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보다 더 성숙된 형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한 전시 경제와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놓고 보면 제가 만약에 이제 지금 시점에서 다시 책을 쓴다고 했을 때 세 가지 키워드를 잡는다고 하면 뭘 잡아야 될 건가? 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오히려 좀 넓게 봤는데 오히려 지금은 AI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건 이제 곧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존의 디지털 전환과 AI가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심지어 기존의 디지털 전환의 수혜주라고 했던 종목들이 2025년에 몰락한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AI가 대체해버려서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기업, 사스 기업들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서비스나우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세일즈포스는 조금 올드하지만 그래서 제가 올해까지 중순까지만 해도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비스나우조차도 힘들고 서비스나우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어도비 같은 기업일 거예요. 어도비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뭔가 할 거라고 했지만 지금 말도 안 되게 몰락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과 IT스러운 분위기 내에서도 AI로 다시 지금 재편되는 조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제는 명료하게 AI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보는 거는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서 과거의 친환경이라든가 전기차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AI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 여기로서 좀 더 강화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ESG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전시 상황이니까 ESG 이거보다 신금융 화폐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은 가상자산과 관련되는 영역들 그리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영역들이 단순히 가상자산을 넘어서서 금융 자체를 지금 바꾸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이제 곧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이게 단순히 민간 영역을 넘어서서 미국 정부가 지금 공식적으로 그 방향을 강하게 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뉴스로서 이해하기 싶은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인데 그거를 넘어서서 미국의 모든 지금 금융 시스템들이 다 가상자산 시스템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조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 AI,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 신금융 화폐 그리고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에서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선호도 측면에서도 확연하고요.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하고 미중 갈등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할 수 있는데 그건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키워드의 핵심 전시와 세대 갈등이라는 전제를 놓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 거는 너무 좋습니다. 예, AI와 관련되는 얘기들을 조금 좀 말씀을 좀 드릴까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지금 이제 AI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버블론들 얘기를 많이 나오고 엔비디아 이제 끝났다. 뭐 TPU 되게 좋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내년 3월, 6월 달에 말도 안 되게 갈 거고 엔비디아가 갈 거다라고 되게 확언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기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를 좀 보신 분들은 옛날에 그 데이터 센터와 AI를 돌리는 게 호퍼라고 하는 GPU 시스템이 있었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블랙웰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들어갔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베라 루빈 시스템이 들어온다. 여기까지는 아실 거예요. 사실 요거는 좀 아셔야 돼요. 그런데
블랙웰이라고 하는 제품이 상당히 당초 계획보다 출시 시점이 지연이 많이 됐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잠깐 주가가 떨어졌었고. 예, 네. 그리고 그게 되게 논쟁의 여지가 많았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AI에 대한 모든 영역들의 대부분은 엔비디아의 GPU를 기반으로 돌아가기 네. 때문에 사실은 이것들이 블랙웰의 출시가 지연이 되면은 사실 AI의 전체적인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성장세가 더디거나 꺾일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블랙웰이 2025년에 출시가 됐지만 그 전이나 25년에도 큰 논쟁의 여지가 없었던 게 호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최적화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작동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딥시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호퍼 시스템하고 비슷한 급이거든요. 네. 그 기반으로 돌아가서 최적화를 시킨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야, 블랙웰은 이미 2025년에 출시가 됐고, 근데 네가 말하는 호퍼급의 딥시크나 이런 애들이 지금 너무너무 성능이 좋아서 블랙웰 이거 뭐 별거 아닌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도 이제 이거를 최근에 알게 됐는데 블랙웰 기반으로 학습시킨 그 LLM 모델이요. 아직까지 안 나온 거 아세요? 네, 안 나왔죠. 예. 이제 블랙웰이 이제 막 고객사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희 이제 딴 거 다 빼고요. 최선단에 있는요. 네. 보통 이제 그 최선단에 있는 AI 업계 모델로서 최선단인 애들을 4개를 꼽더라고요. 예. 그 4개가 어디냐면은 오픈 AI, 구글, XAI, 그 엔트로피. 요 4개가 AI 모델상으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뒤 업체들 빼고 이 4개 업체들이요. 올 초부터 블랙웰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이 4개에 있는 최신 모델들은 블랙웰 기반으로 돌아가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직 그런데 아니에요? 아직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블랙웰을 처음에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그거를 그 세팅을 하는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답니다.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아니, 데이터 센터는 짓고 만들고? 데이터 센터에 그걸 넣어가지고 설치를 딱 하면 그냥 공장 집어넣듯이 딱딱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나? 예,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그 블랙웰을 갖다 놓은 다음에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 수십만 개가 하나처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그 하드웨어적으로나 이게 제대로 작동이 네, 되는지 네. 특히 맨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설레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최적화시키는 작업이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대. 그러면 자, 올 초부터 나왔으면 선도업체들은 지금 다 세팅이 됐겠네. 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그 세팅이 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AI 돌리려고 하면 AI가 새로 한 블랙웰 시스템의 하드웨어에 난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이걸 또 최적화한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저도 또 이거 사람도 적응해야 되고. 예, 그게 야, 그럼 뭐 말도 안 되는데 모델의 하드웨어가 전혀 달라지고 그 하드웨어가 컴퓨터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십만 개가 마치 하나처럼 움직이는 데서 모델이 돌아가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언제 알게 됐냐면 최근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투자자 하시는 분이 12월 달에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거기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블랙웰 기반으로 하는 LLM 모델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럼 그게 언제 나오냐? 내년 한 상반기 3에서 6월 정도에 처음 나와요. 그럼 그걸 처음으로 지금 갖다 쓴 애가 누구냐? XAI예요. 잠시만요. 이거 아마 요 부분이면 저희가 2부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을 건데 예. 서병수 위원님의 맨 앞에 이야기 26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엔비디아 폭등 나올 수 있다. 요거랑 어떻게 같이 결합된 이야기입니까? 같은 얘기죠. 메모 밑줄. 예. 그러니까 블랙웰은 이전 호퍼 시스템보다요. 네. 성능이 매우 좋아요. 그럼요. 예, 그게 매우 좋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고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 스택들도 다 바꿨던 거예요. 그거를 최적화시키는 작업이 너무너무 어려웠죠. 왜냐하면 지금의 GPU라고 하는 거는 그냥 웨이퍼 하나의 패키징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GB 300이나 이런 건 막 이렇게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수십 개, 수백 개를 하나로 연결해서 렉을 만들고 렉도 또 수백 개를 마치 하나처럼 동기화시키고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간의 연결까지 얘기하잖아요. 아직 블랙웰은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그런 거를 하면서 나오는 각종 통신이라든가 발열이라든가 하나로 싱크로나이즈하게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훨씬 많은 어려움이 드는데 블랙웰은 최종 성능 기준했을 때 한 5배 정도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호퍼 대비? 예, 그러니까 이전에 나온.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돌아가고 있는 모델들은 LLM 모델들이 현재 지금
발표되는 뭐 제미나이나 챗GPT 최신 모델이 전부 다 지금 아직까지는 다 호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호퍼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보다 기본 스펙이 5배 이상 좋은 애들로 나온 모델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 로봇 한재권 박사님 나오셨을 때 그 영상 보여주셨거든요. 그 앨리스라는 로봇 학습을 하는데 H100 버전으로 한 거랑 B200이었나 뭐 B300이었나 이 블랙웰 버전으로 학습한 걸 비교한 영상 보여주셨어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학습하는 속도도 양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이게 블랙웰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의 성능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냐. 일부 작업에서는 뭐 20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건 블랙웰은 호퍼보다 굉장히 성능이 좋다라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된다? 예, 근데 그거를 한 대형 LLM 모델이 아직 시장에 출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놀라기도 이르다는 거네요. 예, 근데 이거를 처음에 출시를 하려고 하면 그 아까 말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다 아직 가는 길도 모르는데 선제적으로 먼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가장 먼저 한 애가 xAI라는 거예요. 그 xAI가 콜로세움이라는 데다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세팅이 하드웨어적으로 끝난 다음에 이거를 그 모델하고 최적화시키는 작업도 현재 가장 앞선 게 xAI다. 그래서 이 xAI가 이 블랙웰 기반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모델이 처음 나오는 게 어디냐? 한 3에서 6월 정도 된다는 거예요. 26년 3월에서 6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도 업체인 오픈 AI라든가 구글이라든가 그 엔트로피 같은 애들도 역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럼요. 예, 그게 이제 한 3에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가 됐을 때는 저희가 지금 보는 LLM 모델이 돌아가는 것보다 하드웨어가 몇 배 이상 좋은 애가 심지어 제가 단순 스펙은 뭐 5배 뭐 몇 배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블랙웰 같은 경우는 연결성을 많이 하고 최적화시키는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실제 운영 쪽에서의 성능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일부 성능은 20배까지 나온다는 자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죽창을 들고서 싸우는데 저기서 기관총을 발견되면 제가 아무리 전쟁에서 고수고 쟤는 기관총 돌리는 하수라고 하더라도 하드웨어 스펙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연산 속도를 단순해서 4배, 5배 뭐 이걸 한다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블랙웰은 다른 것보다 연결성이나 네트워킹 쪽에 훨씬 되기 때문에 총 데이터 센터에서 효과나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게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 나오는 모델들이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순간에는 그 모델의 성능이 갑자기 지금보다 점핑을 해서 올라가는 게 정해진 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한마디로 제가 이제 감히 건방지게 추격을 하자면 놀랄 준비해라 이 녀석들. 이거 아닌가? 안전벨트 꽉 매라? 그렇죠. 그러면 그 블랙웰이 나오기 전 단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2년 전에 나온 호퍼 가지고서 아둥바둥하면서 최적화하는 작업을 했던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딥시크 기반으로 하는 중국에서 나왔던 거고 사실은 TPU도 호퍼 수준의 급이에요. 구글의 텐서 프로세서 유닛이요? 호퍼 수준이라고요? 호퍼 수준이에요. 지금은.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칩 자체의 성능만 놓고 보면 성능의 하드웨어 스펙은요. 그러니까 모델의 최적화나 이거는 구글이 할 거지만 하드웨어 스펙만. 근데 이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TPU가 A식 반도체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매우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TPU 얘기는 많이 하는데 A식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A식 반도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면은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럼 디자인하면 그 디자인을 파운드리에다 맡겨서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대량 양산식으로 하게 되면 그냥 찍어내면 되는데 몇몇 분들은 그런 대량 양산식으로 하는 반도체가 좀 아니까 자기의 최적화된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옷 같은 경우는 우리 기성복들이 있지만 맞춤복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A식 반도체라는 건 맞춤형 반도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내가 반도체를 많이 쓰니까 나 맞춤형으로 쓰겠다. 혹은 시중에 나온 것 대비 일부 뭐 갑자기 이분은 팔이 예를 들어서 2m 되시는 분이면 기성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팔만 이렇게 길게 가는 옷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아주 특화된 반도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죠. 기성복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의 모든 수요에 맞춰서 최적화시키고 공급망도 최적화하고 수량도 많지만 아까 팔이 막 2m 되는 그런 특수한 것들은 많이 안 쓰잖아요. 그럼 수량이 기본적으로 적겠죠. 그런데 우리가 반도체에서 파운드리에서 생산할 때 웨이퍼 한 장이 수억씩 하거든요. 거기에 수백 개가 하는데 그거를 한 장을 풀로 한 세트 하나로 해야지 여러 개를 하면 당연히 원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디자인 한 장 해가지고 필름으로 그거 한 장만
뽑으면 효율이 안 나오죠. 그 라인을 할당을 해줄 만큼 TSMC 같은 데들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닌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다 최신 공정을 쓰니까요. 네. 그러려면은 대량의 수량과 사실은 범용화된 시스템으로 해야만 효율이 최적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A식 반도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AI 기능만 특화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애들은 그 물량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최적화되고 불필요한 기능 다 빼고 하는 것도 가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들려면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꽤. 기본 원래는 2년 정도 얘기를 해요. 2년이요? 예. 2년이라고 하면은 오 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설계를 구글이 어느 정도 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스펙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원하는 스펙이 실제 구현을 하는 거를 정확히는 뭐 통신이라든가 네트워크나 전력이나 여러 가지 포함하니까 그것들을 다시 파운드리가 생산할 수 있게 설계 최적화를 해줘라고 하는 걸 누구한테 맡기냐면 브로드컴한테 맡기는 거예요. 마벨이라든가. 그럼 이제 그 애들이 그거를 최적화시키고 전력이나 여기에서 한 다음에 이거를 파운드리 한테 맡기고 원래는 값싼 데다가 맡기지만 지금은 다 최신 공정이니까 TSMC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TSMC한테 맡기는데 TSMC는 지금 줄을 서시오 하고 라인 같은 거는 한번 쭉 할 때 몇 개월 단위, 몇 년 단위 라인을 하나에 고정을 시키기 때문에 얘네가 물량이 많다 하더라도 엔비디아보다 물량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라인을 배수하는데 우선순위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도 대기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2년이 안 그래도 걸리는데. 예, 그래서 그런 거 다 합쳐가지고 디자인 처음 계획부터 시작해서 생산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년 정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시간을 조금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1년을 넘길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이제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 되게 최적화된 설계가 돼야 되는데 구글이 처음에 생각하게 했던 것들이 이분이 반도체 설계 전문가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이분이 생 것들을 이렇게 브로드컴이나 이런 데다 맡기면 야 이건 생산성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거 안 되는 거고 이게 왜 말이 안 돼 우린 이게 필요한데 이거 커뮤니케이션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구글이나 이런 대규모 A식 반도체를 일정 수량 만드는 애들도 몇 없지만 일정 수량을 만드는 애도 반도체에 대한 이해 깊이가 없으면은 이거 만드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걸 넘어간 다음에도 TSMC한테 가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1년 반에서 2년이 걸리는데 그러면은 1년 반에서 2년인데 지금 엔비디아는 1년 단위로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설계 단계에서 최신 스펙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구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원래는 안정적으로 기존에 했던 설계라든가 방식을 쓸 수밖에 없고 당연히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니까 최신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자기의 최적 수요를 맞추는 데는 할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원래 A식 반도체라는 거는 지금 가장 검증된 기술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의 수요에 맞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가 하는 이런 일들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스펙으로 간 거고 호퍼 시스템에서 갔을 때는 하드웨어 스펙단에서 설계단에서 비슷한 스펙 호퍼는 이미 2년 전에 나온 거니까. 그리고 구글의 TPU가 나오기 위해서 구글은 TPU가 지금 버전이 되게 높아요. 네. 몇 번의 버전의 실패가 계속 있었어요. 한 번 만들었다 실패하고 또 한다 실패하고 해서 지금의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A식 반도체를 자체 물량까지 하면서 내부 설계까지 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 전 세계에 딱 3개밖에 없어요. 사실상 제가 보기에 애플, 구글, 그리고 아마존이에요. 아마존도 물량이 많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애플은 데이터 센터에 안 쓰고 자기네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검증이 아니라. 사실은 애플도 예전에는 통신 시스템이나 이런 거 퀄컴한테 맡기다가 잘랐고 그렇죠. CPU 하던 것들도 자기가 하다가 잘랐어요. 그래서 그때 인텔 폭락하고 퀄컴 폭락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자 생각을 잘 해보시죠. 지금 물량을 해가지고 구글이 설계를 해서 브로드컴에 넘기고 브로드컴에서 TSMC 하는데 전체에서 브로드컴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서 55% 정도 된대요. 그러면은 구글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브로드컴에서 내 거 설계 잘하는 애들 핵심 인력 빼와가지고 내가 내재화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가 조금 더 나으려면 물량이 너무 커져도 안 되는 거야. 물량이 너무너무 커져서 지출 규모가 많이 커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해상태. 왜냐하면 사람 예, 왜냐하면 핵심 인력을 데려오는 고정비가 많이 들니까 그냥 브로드컴을 쓸 수도 있는데 이 지출 금액이 점점 커지면 핵심 인력 데려오는 게 낫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이 비용의 50에서 55%를 브로드컴한테 주고 브로드컴한테 주는 거에서는 브로드컴의 이익률 마진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인력을 데려와가지고 내가 그 시스템을 구축하면 처음 구축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이 마진을 여기서 내재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순간에
그럼 브로드컴은?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거죠. 나가리.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되고 아까 어. 말한 대로 구글이 쓰는 A식 반도체라는 거는 올드 패션에다가 구글 최적화되는 건데 그 시스템이 과연 다른 데의 시스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데이터 센터가 그냥 똑같은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데이터 센터 내에서의 뭐를 얼마를 쓰고 전력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네트워크하는 게 업체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네. 그 지금 예를 들어서 TPU를 지금 최근에 메타가 메타가 가져간다고 산다고. 했는데 네. 메타의 데이터 센터 시스템하고 구글의 데이터 센터 시스템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럼 이걸 또 최적화하는 작업하는 것도 하고 그럼 그거를 완전히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구글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시스템이 구글 방식으로 종속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하. 그러면 이제 그게 과연 메타가 수용할 수 있는 일인가? 야. 그러면 이걸 전체 시스템을 다 그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고 하면은 A식이라고 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엔비디아 시장보다 10에서 15%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인즉슨 제가 네. 제대로 이해한 거지 한번 반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NPU 같은 걸로 자체적인 TPU 만들어서 최적화하면서 2년 동안의 시간을 거슬러 갔을 때 이미 GPGPU는 저 앞에 가 있다. 그렇죠. 그 돈과 시간이면 차라리 엔비디아의 GPGPU 사서 통째로 돌려버리는 게 훨씬 낫다. 이 예,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얘기도 제가 그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브로드컴이나 이런 거 쓰지 않고 구글하고 이게 종속이 되니까 독립계 하는 회사들이 약간 A식하고 비스무리하게 아주 AI 기능에서 지금 대표 기능들만 최적으로 몰빵을 하고 약간 그런 식의 반도체를 만드는 독립계 회사들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회사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가 인수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던 그로크. 그록이라는 회사가 그로크. 그 회사인 거예요. 요게 이제 그 XAI 그록이라는 AI 전혀 서비스가 다른 거죠. 헷갈릴까봐 거죠. 요거는 예.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로크라고 발음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그로크. 예. Q로 끝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데들이 하는데 사실 그것도 지금 기술적으로 한계가 왔어요. 그 얘기도 제가 곧 얘기는 드릴 건데 어쨌건 제가 드릴 거는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기성복을 입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기성복 시장이 훨씬 크고 그렇죠. 돈도 많은데도 맞춤복 하시는 분들은 부자들도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들이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배가 불러가지고 막 2년, 3년마다 제품을 출시한 모르겠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블랙엘에서는 약간 기술적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됐지만 이제 나오는 지금 베라 루빈부터는 연 단위로 지금 계속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A식의 구조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구조다. 근데 지금 이것의 지금 병목이 언제 가장 심화됐었냐면 2025년에 나왔던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한 블랙엘이 2025년에 출시됐잖아요. 그럼 블랙엘의 본격적인 가동이 돌아가기 시작했던 모델이 지금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하드웨어적으로 막강한 애들이 이제 내년 상반기에 선도 업체들 중심으로 나오면은 AI 성능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점핑이 확 되죠. 물론 최적화를 통해서 극복을 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하드웨어 스펙이 기본적으로 4배, 5배 이상 나는 거를 이거를 하려면 노력이 필요한 거죠. 노력. 네. 하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하면서 엔비디아 거 중국이 안 받아. 뭐 히토류 너희 할 거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거를 딥시크 창업주가 굉장히 완곡한 표현으로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GPU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시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저쪽 다 호퍼급으로 지금 싸우니까 우리가 이게 좀 뭐가 되는데 내년부터 저 엔비디아의 블랙엘급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연단위로 베라 루빈부터 시작하는 이 급들이 왜냐하면 지금 호퍼급보다 블랙엘이 한 4-5배 성능이 좋고 그 다음부터 베라 루빈은 여기서 또 몇 배 급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히토류 가지고 쌈박질 해가지고 최소 중국, 미국을 자극하고 이렇게 막혀서 완전히 단절시켜버리고 여기 자체 공급망 한다고 하는 순간에 이 친구들이 과연 블랙엘이나 이 급을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호퍼급은 만들 수 있어도 어떻게 예. 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현업에 있는 딥시크 창업주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곡한 식으로 이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블랙엘이라든가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보면 예전에는 사실 엔비디아 반도체라는 게 웨이퍼 이만한 거에 패키징 하는데 이게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GB300, GB200 하면 또 2개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크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도 그거가 들어간 것들을
컴퓨터처럼 렉이라고 해서 그게 수십 예, 개가 이렇게 서버렉. 쌓인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또 수백 개들이 수천 연결. 개들이 하나처럼 움직여요. 그러려면 저희가 생각할 게 뭘까요? 웨이퍼 성능이 매우 좋더라도 웨이퍼와 웨이퍼 간에 마치 하나처럼 움직이려면 통신을 해야 될 거 통신이죠. 아니에요. 그럼 통신 네트워크 성능에서 병목이 나오는 순간에 전체 성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우리 지금 게임 PC 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엄청 발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보다 훨씬 더 큰 GB300 이런 애들이 칸칸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냉각을 엄청나게 하더라도 열이 무지막지하게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열 처리를 애시당초부터 발생을 최적화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성능의 격차가 엄청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기술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좀 골치 아파서 제가 길게는 안 드리겠지만 이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메모리가 되게 비싸잖아요. 네. 더군다나 3개 회사가 과점하니까 네. 가급적인 메모리를 안 쓰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양들이 너무너무 처리가 커지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가 하는 최신 모델들 그 이제 모델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최근에 나오는 모델링 방식들의 변화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러한 모델링 방식의 변화나 뭐 FP4라고 하는 뭐 양자 컴퓨팅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면 똑같은 성능 대비 메모리를 더 많이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 GPU 성능을 아무리 늘려봤자 이거를 지금 백 지원하는 애들이 메모리가 없어서 실제 지금 데이터 센터를 풀 가동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면 풀 성능을 못하고 놀고 있는 영역이 너무 많다. 병목 현상이 있죠. 예, 메모리의 메모리 병목이 때문에. 가장 심각하다.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모델적인 거, 그 뭐 제가 얘기하면 뭐 스파스 뭐 전문가 모델, 호남 모델 뭐 이런 모델들의 등장이 나온다 하는데 예.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얘기니까. 요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카이스트 김정우 교수님, 예. HBM의 아버지 김정우 뭐. 교수님 영상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거 못 보셔서 꼭 보세요. 근데 이제 그거지만 어쨌건 지금 메모리 전반적인 영역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증시에서 올해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이 뭘까요? 저기, 키옥시아입니다. 랜드 플래시 메모리. 예, 그 우리 그 망했다고 신경도 그러니까. 안 쓰던. 네. 올해 한국에서 메모리 제일 업체구나. 많이 오른 애 중에 하나가 결국은 그렇죠. 하이닉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마이크론 뒷쫓아갔지만 어마어마하게 폭등했고 웨스턴 디지털 급등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지금 기술적으로 뭔가 하다 보니까 메모리가 부족하네? 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또 기술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냐면 우리가 GPU는 되게 비싼 반도체니까 우리 학습시키는 데 쓰고 이게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추론형 모델 같은 거는 좀 싼 거 쓰자. 그럼 네, 싼 거 네, 쓰다 네. 보니까 약간 아까 A식이나 TPU 같은 게 모델이 좀 네, 네, 하더라도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최근에 나온 아까 제가 말씀했던 뭐 희소성 전문가 모델 뭐 이런 스파스 모델이나 이런 모델들에서는 추론에서 성능을 굉장히 기존보다 성능이 좋은데 얘네들이 엔비디아 GPU를 썼을 때 성능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NPU로 돌릴 수 있어서 야 이게 가성비가 좋아라고 했는데 GPU로 돌려버리니까 야 성능은 이게 짱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최근에 나오는 추론형 모델들의 방식들이요. 메모리를 많이 쓰고 컴퓨팅을 훨씬 많이 하는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전,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성능 반도체는 엔비디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제 실제 응용하는 거는 이미 학습 다 했으니까 하는데 추론단에서의 지금 메모리 사용량이라든가 이 연산 능력이 우리가 상상했던 수준을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더 많이 필요하다. 예. 이제 그게 아까 김정호 교수님 얘기들도 네. 일부 영향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HBF까지 갈 거냐 안 네, 갈 거냐 네, 요거는 네. 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걸 빼고 그냥 블랙엘 단계에서도요. 메모리가 늘어나고 있고요. 베라 루빈으로 가면 우리가 지금 한국 분들은 아시겠죠. HBM3E에서 HBM4로 바뀌잖아요. HBM4로 바뀌었을 때 스펙이나 이게 그냥 3에서 4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그조차도 지금 부족하다고 난리가 나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를 보조할 수 있는 아까 말한 낸드 플래시 데이터 센터용 하는 애들이 지금 수요가 모두 폭증해서 난리가 나고 있고 삼성전자도 지금 그것 때문에 실적이 막 폭증하고 있고 마이크론이 지금 이번 11월 달 실적에서 나온 것들이 뭐냐면 최근에 나오는 모델의 형태와 기술적인 게 추론에서도 어마어마한 컴퓨팅과 어마어마한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게 결론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로크 같은 애들들이 원래는 메모리 적게 쓰고 그리고 그냥 추론에만 특화하는 반도체로 가려고 했다가 지금 기술적 흐름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위험한 상황을 사간 겁니다. 잠시만요. 아니 그러면 엔비디아는 그 그로크라고 하는 NPU 개발사를 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일각에선 그런 거 있어요. 잠재적인 경쟁자를 인수해서 없애버리려고, 혹은 NPU의 필요성을 엔비디아도 느껴서, 뭐 어떤 경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몇 년 뒤는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지금의 기술적 시점에서는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지금 살 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엔비디아 젠슨왕은 몇 년 뒤를 보겠죠. 우리 통신 같은데 멜라녹스 인수를 했을 때도 그 시점에서는 왜 인수했겠냐 하지만 사실은 지금의 GPU 방식으로 하드웨어 스펙을 계속 늘리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웨이퍼 개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전력 시스템이나 주변 메모리의 보강이라든가 통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거 하는데 이걸로 갈 수 있는 임계치를 지금 이분은 3년, 5년 뒤까지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웨이퍼 단의 성능 개선은 한계가 있어서 지금 이거를 연결이라든가 메모리 보강이라든가 하겠지만 그 다음 단계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셀러브레이트가 하는 것들은 필요하지 않겠냐는 건데 지금 셀러브레이트나 그로크 같은 애들이 하는 방식들이 앞으로 지금 추론 시장이 열렸을 때 대규모로 깔릴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거는 지금 당장 추론 모델도 엔비디아가 오히려 가장 가성비가 싸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비싸지만 그게 가장 싼 거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블랙웰에서도 이제 그런 효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블랙웰을 기반으로 한 모델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블랙웰에 의해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챗GPT 썼는데 제미나이 썼는데 갑자기 성능이 말도 안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모두 글로 또 우르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선두 투자를 해서 지금 돌린 애들이 첫 스타트들이 그록, 오픈 AI 뭐 이런 데니까 나머지 애들도 이제 뒤쫓아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뭐 지금 뭐 블랙웰 한국에서 이제 막 사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처럼 다시 또 후발주자들도 죄다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블랙웰에서 지금 실제 수요가 제대로 나왔냐.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를 XAI가 가장 선두로 한다는 것도 되게 인상적으로 봐요. 저희가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데이터 센터와 관련되는 GPU 이렇게 커졌지만 네. 이걸 가장 먼저 썼던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대규모로 실질적으로? XAI요? 아니죠. 오픈 AI예요. 아, 오픈 AI. 예. 근데 오픈 AI 초기 때 그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쓰는데 그거를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라 수백 대 수십만 대 데이터 센터에 그것들을 최적화시키는 작업을 엔비디아하고 오픈 AI하고 계속 이게 협업을 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건 기술적인 이해가 없으면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오픈 AI 때는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같이 했던 거예요. 같이 할 때. 실제로 이 GPU를 처음에 젠슨 왕이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그 당시에 분위기가 되게 조용했대요. 왜냐면 7년 전이니까 10년 전 얘기니까 그거 뭐 어떻어? 저희 무슨 뭐 컴퓨터 뭐 그래픽 카드 내 가지고 AI 모델을 한다고? 그 저거 가지고 돼? 근데 그때 끝나고 나서 유일하게 와서 야 그건 네가 말하는 거 잘 쓸 수 있는데 있어라고 온 사람이 일론 머스크고 일론 머스크가 그거를 오픈 AI한테 연결시켜주고 오픈 AI에서 그거를 돌려가지고 하면서 이게 이론적인 게 아니라 그 대규모 데이터 센터 AI 특화된 데이터 센터 우리 지금 보면 이제 최근에 네오 클라우드라고 해서 기존의 클라우드하고 다른 AI에 특화된 클라우드 업체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도 이제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뭐 클라우드 하면은 지금 뭐 아마존도 있고 구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하는데 그냥 거기서 돌리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데이터 센터와 AI 전용 데이터 센터는 다르고 이게 너무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뭐 지금 뭐 아이렌이라든가 몇몇 업체들이 말도 안 되게 오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나온 게 뭐냐면 AI 특화된 데이터 센터라는 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처음에 누가 시도하냐? 처음 시도하려면 수십만 개의 데이터 GPU를 사와야 되고 전력하고 그 첫 작업을 누가 하느냐 했는데 그걸 오픈 AI하고 그 오픈 AI를 주도했던 게 일론 머스크였대요. 근데 지금 오픈 AI하고 일론 머스크는 갈라졌는데 네. 지금 이전 세대보다 압도적으로 성능이 증가되는 블랙웰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규모 채택을 들어가는 그 첫 작업을 하는 게 일론 머스크의 XAI다. 라는 거는 이게 서로 간에 그러한 엔지니어적이거나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게 안 되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젠슨 왕 입장에서도 충분히 여기를 어드밴티지 줄만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피지컬 AI를 얘기하고 하는데 사실 지금 테슬라가 쓰는 반도체 초기에는 엔비디아 거 쓰다 지금은 다 독자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이런 게 대한 칩과 관련돼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하고 사실 경쟁 관계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냥 뭐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xAI와 테슬라가 할 수 있는 이 막대한 잠재력과 상호 간의 이해, 그리고 이 초기에 블랙애를 가지고 최적화시킨 작업은 시간이 지나면 하겠지만, 먼저 선제적으로 와서 빨리 도입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엔지니어직 역량과 CEO의 이해 수준, 이거는 일론 머스크만한테는 애가 없다는 거고, 작업을 했고, 그 모델이 최적화시키는 게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AI라는 주제 딱 하나 했습니다. 1시간 10분이 지났는데 이거 들기만 하는데 지금 뭐 거의 막 빨려 들어가듯이 들어가지고 아마 구독자분들도 지금 1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벌써 1시간이나 됐어요? 1시간 10분. 큰일 났네요.